경주거리 1200m 오경주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경주 막판 치고 오는 말은 4번 넓은 벌입니다. 선두 10번 마스터키 바깥쪽 4번 넓은 벌 10번 4번 8번 순입니다. 선두 10번 마스터키 10번 4번 8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간스포츠 경마 담당 기자인 오영렬 기자와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가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한 두 달 동안 저 오영렬 그렇죠. 씨와 같이 비밀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예. 10월을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예. 오영렬 위원께서는 김찬 한대수와 함께하는 고스탑 방송으로 합류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강백호는 예전 방식으로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오영렬 기자는 고스탑 방송 김찬과 한대수의 방송에 합류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고요. 10월을 마감하는 예.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요. 자, 예. 이번 주에 이슈 예. 부산 경마장의 소식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금주는 이쿠에스 기수가 기승 정지로 기승을 못하고요. 자, 일요일날 4경주에 올해 안말 최우수 여왕을 가름하는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2000m로 부산 4경주에 펼쳐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황금빛 지중해가 이제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 7도 자 그리고 부산 7도 자 7대 7로 지금 맞대결을 합니다. 자, 그동안은 사실은 그 19조 마방 때문에 서울 마필들이 조금 기세가 꺾였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에 경남도지사배는 좀 향방이 다를 것이다. 그건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산 뉴스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린다면은 조성곤 기수가 현재 96승입니다. 자, 금요경마 때 얼마만큼 또 100승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모레 보충을 했습니다만도 여전히 직선주로의 외주로는 가볍고 내주로는 무겁고 예. 승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입상률이 떨어지는 마필들은 내측을 공략을 했는데 예. 이번 주 역시도 기수들이 모든 마필들 출전 마필들이 최선 승부를 해주길 기대하면서 지난주 역시도 배당이 좀 나왔고요. 이번 주 역시도 월말 경마입니다. 그런 만큼 저배당보다는 중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금요경마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는 만큼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영렬 기자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6경주와 9경주, 강백호가 준비한 경주는 7경주와 8경주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6, 7, 8, 9. 하지만 배팅을 하시기 쉽게 어떤 녀석을 놓고 때리겠다까지 한번 승부 경주 마지막 방송이니까 그렇죠. 예.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예. 출발을 하죠. 1경주 2세마 데뷔전을 나서는 인기마 접전구도입니다. 주행조교 검사 즉 주행조교 검사와 혈통과 새벽조교 걸음만 놓고 사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네. 자, 관심 마필이라든지 취재 내용이라든지 좋은 마필 하나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제가 이번 경주를 우리 팬 여러분들에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뭐 등록장의 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봤는데 가장 센 마필이 이번 경주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그거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망아지가 정말 대단히 좀 싹수가 있는 망아지가 이제 다음 주 19조 마방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몰려서 다 나왔어요. 다 나오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그럼 객관적으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알아보니까 역시 뭐 인기 1위 마필입니다만은 바로 이제 4번마 중앙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이 유주영 마주가 사실 그 3조 마방에도 이제 말을 여러도 갖고 있어요. 중앙공주 있다가 이제 그 8조로 갔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그 3조 마방에서 이제 주전 마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앙대로는 경매 때 9천만 원에 낙찰이 된 마필이에요. 매니피 자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그 주행심사 때는 진입 불량으로 못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8일 날 노조모 기수가 주행심사 받았는데
역시 뭐 높은 가격에 마필답게 뭐 싹수 있는 거는 보여줬고 역시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96승의 조성공 기수라면은 1승을 한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9천만 원짜리 매니피 혈통 또 내용도 좋고. 그럼요. 예. 자, 또 특히나 이 유주영 마주께서는 상당히 네. 고가의 마필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산의 일조의 이종훈 마주하고 똑같습니다. 이종훈 거의 뭐 이종훈 비싼 마주. 마필들만 예. 사는데 비싼 마필 사시죠. 4번 중앙대로는 고가의 마필이고 상당히 상태는 좋다. 저는 2번 장군의 후예입니다. 네, 장군의. 상당히 그 마명이 멋진데요. 주행조 검사 때 상당히 기본 순발력을 발휘했고 진겸 기수. 자, 이번 주에는 31주에서 두 마리 12번 11번 엔터 웨이퀸이라는 마필과 아니죠. 자, 10번 슈퍼 노바이잖아요. 노바이지. 하도 같이 나온 말들이 많아서 자, 2번 10번이 같이 나왔는데 저는 주행조 검사 때 예. 이번 장군의 후에는 뭐 그냥 와야 될 정도의 발걸음 보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10번 마그 슈퍼 노바이즈라는 마필도 사실 왜 한꺼번에 썼냐면은 다음 주에 그 19점 하방의 마필을 좀 피해서 썼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몰아서 써버린 거예요. 내용 자체를. 자, 이번 장군의 후에는 다나카 기수가 직접 조교도 했고 소속초 마필과 병합훈련하는데 상당히 완성도는 좀 빠르다.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뭐 2번 4번은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나머지 대한 마필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5번이죠. 간략하게. 네. 승전 필사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뭐 다스반 주로 때 유현명 기수가 아예 외곽에서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여유 있게 주행 연습을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역시 뭐 그 체형 자체가 이제 477kg짜리 마필답게 뭐 혈통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샤프 유머 잡하고 주행 심사 때 모습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단거리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복병권 마필입니다. 뭐 배당을 좀 내줄 수 네.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마필은 바로 8번 호크윙이라는 마필인데요. 호트윙. 코트윙. 예. 제가 오늘 좀 발음이 세네요. 네. 자, 이 마필은 뭐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요. 김명신 기수가 직접 주로 훈련까지 실시를 네, 했고 예. 주행조 검사 때는 약간의 늦발을 하면서도 직선주로 강하게 밀면서 끝걸음을 끌어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다면 8번 코트 윙, 네. 뭐 요 녀석 정도가 한번 인기만의 허점을 파고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현장에서 2번 장군의 후에 4번 중앙대로 5번 승전 필사 이렇게 세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액면상 네. 보여준 걸음으로 그렇게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하지만은 뭐 부산 이세마들은 어느 녀석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당히 난타전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2번, 4번, 5번을 잘 관찰을 하시길 바라겠고 8번 코트윙이라든지 이런 마필도 한번 관심권까지 넣고 가시길 바라면서 이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있죠? 여기서 못 오면 잘못된 거죠. 자, 7번 산타 글로리아는 직전 이세마 특별 경주에 나와서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뭐 1억 4,500만 원짜리 마필이고요. 이 녀석은 놓고 때리는데 후착을 골라가야 됩니다. 뭐 7번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도 최시대 기수가 직접 강한 훈련을 했고 자 7번을 놓고 때리는데 네. 후착을 한 마리씩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여기 좀 배당권 마필인데요. 얘가 여기서 무너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외곽의 11번입니다. 미라클 볼트라는 마필. 이게 아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일 거예요. 이게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입니다. 이 외곽을 돌면서 마필 자체가 이 경합까지 했어요. 뭐 특별하게 선행을 나간 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제 끝걸음 부족을 보였는데 자 결코 얘도 이번 경주에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미라클 볼트는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렇죠. 선행입니다. 문제는 마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1200을 1200m를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 뭐 주폭감이 좀 좁기 때문에 1200m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전개상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 되겠고요. 자, 강백호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데스페라도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건조한 주로에서 자, 선두권에 나서지를 못했고 직선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요. 이 녀석은 그래도 1200m에서 자기 입상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인코스만 잘 파고든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냐. 7번 산타 글로리아는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3번 데스페라도 11번 미라클 볼터
자, 오영렬 기자의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다른 마필 하나 더 설명해 주실래요? 6번 아이거죠. 아, 이거 요거는 이제 그 골망형 때문에 그동안 정체 현상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올라오는 그림 보셔서 아시다시피 마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8번째를 뛰고 맞는 경주를 맡고 있는데 일단 골망형에서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자,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그 7번 산타그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앞선에 나가는 마필 뭐 7은 일단 인정을 하지만은 뭐 11번 미라클 볼트라든가 3번 데스페라도가 이 7번 산타글로리아의 전개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진다면은 저는 뭐 6번 아이거의 입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전개를 풀어드리자면 외곽에 있는 11번 미라클 볼트가 먼저 선행을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붙어서 안쪽에 1번 다이나믹 디바, 7번 산타글로리아, 3번 데스페라도라는 마필이 바로 선입권의 전개를 펼치겠고요. 앞선이 무너진다면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는 마필 6번 아이거라는 마필이 마지막 종반 끝걸음을 발휘하겠고, 전 나머지 마필들은 좀 전력상으로 좀 밀리는 마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7번을 놓고 3번, 6번, 11번 세 마리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현장에서 또 대가리가 하나 팔리고 있죠. 그렇죠. 자, 9번 킹스 룰즈. 예. 자, 직전 경주 보렐리 기수가 처음 기승을 하고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그렇습니다.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뒤는 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레이스를 좀 앞선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찬스를 맞이했는데 자, 9번 킹스 룰즈에 대해서 혹시 31초 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게 그 당시에 패한 이유가 보넬리 기수가 국내 처음 왔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응도 안 됐을 거고 우리하고 또 시차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히 또 이제 그 어눌했던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쉽게 덜미를 잡혔지만은 지난주 이제 보넬리 기수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적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부산의 마방 마주 조교사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홀랜드 기수가 뚝심의 그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이 보넬리 기수는 유연성까지 갖춘 기수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번에 선역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현장에서 9번 킹스 룰즈를 축으로 아마도 11번 백만도리와 8번 네. 포리스트 태양 자,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의 도전 세력이라면 뭐 일본 고요한 질주도 경주거리를 줄여나가서 추입 한 발이 되겠고, 아직은 뭐 실전 경험이 없지만 2번 천양이라는 마필도 뭐 데뷔 전에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뭐 가능성 정도를 열어둘 수 있지 않겠냐. 자, 우선적으로 9번 킹스 룰즈를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그렇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8번 포리스트 태양, 11번 백만도리. 자, 우선적으로 요거는 뭐 적중의 그렇죠. 의미 쪽으로 그렇습니다. 뭐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9번을 놓고 8번 11번을 자,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이번 경주도 자, 10번 끝판질주 강력하게 또 대가리 팔리는데 직전에 좀 그 불량주로였지만 걸음은 좋았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이번 경주에 얘를 이길 만한 상대는 사실 이게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지만은 없는 것 같아요. 1, 2, 3경주에 조성공 기수가 1승을 거머졌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승을 또 추가할 수 있는 자, 그런 마필로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자유형각질이라고 보죠. 네. 또 이번 경주는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뭐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은 2번 월드 플래시라든지 9번 인터백 요 정도의 마필들이 앞선에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0번 끝판질주는 입상을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찍어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뭐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는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1300m에 한결같이 그렇게 썩 뒤가 여유가 있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주는 10번을 놓고 뭐 9번 인터백 일단 기본적으로 팔리는 마필이고, 그렇죠. 자, 33조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을 시킨 뭐 4번 올소우 넘버원까지도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모으겠는데, 자, 저는 배당권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인데 1300m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워낙에 실전에서 뭐 아직은 두세 번뿐이 뛰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5번 슈퍼소닉이라는 마필이 보렐리 기수가 기상을 했는데 네. 뭐 아직은 어린 2세 마필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주행조교검사 때 마지막에 끝걸음을 보이는 모습을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뭐 가능성 정도 그렇죠. 배당을 한번 내줄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끝판질조 놓고 때려야죠. 그럼요. 이거 뭐 이거를 갖다가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을 놓고 4번 9번이 팔리는 상황 속에 강백호는 5번 슈퍼소닉을 배당권 마필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1000m 단거리입니다. 딱 3마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저는 1번 메이드 인 명성입니다. 자 직전에 12주에 공백 예. 거세를 하고 나오고 그렇죠.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 31조 마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코스를 선호하는 마방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뭐 게이트 조건 좋고요. 뭐 단거리에다가 전개도 사실 뭐 그렇게 타마필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뭐 의지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 1번 메이드 인 명성은 여기서 그냥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고 외곽의 11번 연승공주와 같이 뭐 일단 선두권에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네. 줄어든 거리고 네. 1000m 정도는 경쟁력을 발휘할 네. 마필이다. 자 저는 4번 비호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조창욱 기수가 초반 스타트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자 하지만 직선주로 중앙주로를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는데 선두권 격차를 다 좁히지를 못했고 이번엔 노점우 기수로 기승 교체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당대퀸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불량주로에서 뛴 걸음이고 자 그렇다면 4번 비호질주가 최선 승부를 해준다면 충분히 1번 메이드 인 명성 자, 이 녀석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당대퀸도 승급전이지만 해볼 만하죠. 그럼요. 싹수는 상당히 있는 말이죠. 김영군 기수가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입상을 했고 물론 여력은 없었어요. 여력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역시 코스 이점도 있고 뭐 얘도 일단은 뭐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마필 가격이 1억 원입니다. 자, 매니피자마자 갈 길이 급해요. 1억 원짜리 마필들은 갈 길이 급합니다. 4군까지는 올라가야 마주가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공성보는 필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1번 메이드 인 명성, 네. 2번 당대퀸, 4번 비호질조 딱 3마리만 가지고 배팅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 오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6경주 오영렬 기자의 첫 번째 예. 현장 승부처 안말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자 현장에서 고만고만 말 10마리지만 네. 거의 뭐 한 4마리 빼고 한 6마리가 난타전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여지는데 예. 이거 터진다고 봅니다. 터지죠. 자, 당연히 터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놈 놓고 때린다. 뭐 후차근 근데 이제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제 강축을 제가 말씀을 못 두 마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 어떤 마리 내용을 일단 그 4번 굿터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점수가 조금만 닿아도 얘는 무조건 4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로 가지 않는 한 뭐 어느 정도 손에 붙으면은 얘는 잘못하면은 3차 거리에서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김길중 주교사가 보넬르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5번 퍼플오션은 사실은 뭐 큰 능력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안말 그 5코스 대상 경주까지 나간 마필입니다. 요 두 마필이 이번 경주 포인트 마필인데 사실은 그 이 두 마필이 액면상의 인기 마필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요 두 마리 말고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어요. 그리고 복병권 마필인데 그 마필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제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두고 인기 마필로 공략을 하는 경주로 선정을 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4번 굿터치 불안하죠. 57kg. 자 5번 퍼플오션 공백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버리진 않습니다. 이 두 마리를 뒤로 돌려놓고 제가 노리는 축으로 갔다가 이번 경주 공략을 하는 현장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그 뭐라 그럴까 인기 마필보다는 배당을 내줄 마필. 그렇죠. 자, 그 마필을 놓고 때린다고 하시니까 예. 자 6경주 1300m 앞말입니다. 예. 또한 그 추위평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보다는 앞말 경주는 좀 더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유리한 만큼 오영렬 기자의 현장 승부처 6경주 꼭 현장에서 청취를 부탁드리면서 자 7경주는 또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12번 탱크파워는 대가리죠. 탱크파워는 지난번에 거리가 좀 늘었어요. 늘은 가운데서 이제 몸싸움 때문에 졌다고 봅니다. 근데 자, 이번에는 거리가 줄었으니까 상관없죠. 저의 현장 승부처인데 그렇죠. 뭐 12번은 놓고 때립니다.
하지만 강축의 저배당 있다 없다. 상당히 불안하죠. 불안할 수도 있죠. 자, 5번, 9번 시즈 더 타임이 팔립니다. 12번, 9번 막고는 저는 때려 죽여도 추천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배당을 노린다는 거죠. 이번 경주는. 자, 생각지도 못하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도 있고, 분명 인기마 12번 탱크 파워와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쓸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만큼 9번 시즈 더 타임은 저는 뒤로 돌리고요. 12번을 놓고 때리는데 넉넉한 중배당을 내줄 마필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7경주 현장에서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8번 8경주도 이거 1800m 예. 현장 승부처인데요. 승부처를 연타로 붙어보다 보니까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마리씩이나 두 마리씩은 오픈을 해준다고 저는 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은 설명 안 드립니다. 8경주가 이제 역시 연타 승부 경주라서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사실 뭐 승부 경주라는 게 뭐 강백호 의원 전반부 잡고 제가 후반부 잡는 게 아니라 잡다 보니까 이제 관리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몰린 거고 일단 8경주는 또 역시 강백호 의원의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만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6번 콰이어트 네. 랩터. 자, 부담 중량 57kg입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은 전형적으로 뒤에서 올라가야 되는 네. 단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거기에 8번 BK 톱 역시도 직전 경주 졌습니다. 자, 하지만 인기도 면에서는 그때 당시 8번 BK 톱이 좀 더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자, 부담 중량으로 차이를 놓고 본다면은 거의 1kg 차이가 나는데 뭐 부담 중량으로 입상을 하고 못하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훈련 상태라도. 자, 모든 마필들이 6번 8번 막권인데 저는 현장에서 강력하게 노려볼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이 녀석은 인기도에는 좀 밀릴 겁니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결정력이 조금씩 부족한데 거리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늘어날수록 저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도 후미권에서 직선에서 너무 외곽을 돌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리차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부담 중량도 54.5kg라면 체격 조건 좋고 설동복 기수가 아주 칼을 갈아놓고 나오고 있고 외산이군 not anymore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까지 한 만큼 4위군 마필한테 전혀 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배당의 값어치는 저는 1번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6번, 8번의 저배당은 저는 공략을 안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한번 1번을 놓고 과감하게 공격적인 배당으로 한번 노리는 만큼 8경주 현장 상태에서는 뭐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인기만은 아닐 거예요. 1번은 안 팔립니다. 뭐한 5위? 5, 6위 정도 5, 되죠. 6위 정도 되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강백호 의원님께서 사실 공격적으로 일본 배달의 폭풍에 대한 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하나 힘을 주겠습니다. 네, 저도 안고 가든지 축으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 정도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군요. 좋죠, 예. 저는 뭐 내용을 못 들었는데. 내용 좋다고 자, 어차피 힘을 6번, 드린 거예요. 8번 막권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도 예. 좀 공격적인 마번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1번을 강력하게 노리면서 자, 구경주 오영렬 기자의 현장 승부처 1800m 이것도 난타전입니다. 어렵죠.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예. 또 인기권 마필들이 부담 중량도 늘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안쪽에 2번 피어리스 파커 9번 게이트에는 불패동자 6번 와일드버니까지도 서로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리는 경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현장 승부처로? 제가 이 경주를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이 불패동자가 과연 왜 이렇게 못 뛸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자 6번 와일드버닝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의 우연이냐 아니면은 어부질이냐 자력이냐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와일드버닝이 사실 그 37번 뛰면서 우승을 4번밖에 하지 못한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번 와일드버닝이 이 불패동자랑 맞불 작전을 분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와일드버닝이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불패동자가 딱 한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로 돌려놓고 그 외에도 이번 경주가 사실 편성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 와일드버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적중을 해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개를 하자면은 역시 와일드버닝 지난번 입상이 우연이 아니다.
자 역시 구경주도 와일드 버닝을 한번 축으로 해서 후차권을 가름해드리는 현장 속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후미권에 있다가 총알 같은 추입을 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자 9번 불패 동자는 최근에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살아난 걸음을 보이는 6번 와일드 버닝을 강력하게 한번 노리면서 현장에서 승부를 한다고 하시니까 꼭 청취를 부탁드리면서 자 10경주 1600m 국산 4등급 핸디캡 자 요것도 은근히 재밌습니다. 네. 9번 천중왕 부담 중량 2kg 늘었는데 예. 멋진 추입력을 지니고 있죠. 그냥 저는 왔다고 봅니다. 왔다고 보시면 예, 이거는 원래 다리가 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는 마필인데 일단 모래 맞는 게 사실은 이것도 쥐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 1600m고 사실 그 상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허접한 상대 만났습니다. 자 9번 천중왕은 그냥 인정입니다. 자 인정을 하시는다고 예. 하고 자 저는 4번 미스터 켈리를 강력하게 한번 노려볼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곱게 선우미 전개를 따라가다 마지막 근성을 발휘했는데 자 어차피 이 마필은 9월 13일 날 천중왕한테는 졌습니다. 네. 하지만 전개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 네.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거죠. 안쪽에 그렇죠. 2번 강호 드라이브라든지 뭐 더 나가서는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자 4번 미스터 켈리는 이용호 기수가 곱게 선우미 전개만 펼쳐나간다면 1600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네. 뭐 앞장 뒷장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9번 천중왕이 강력하게 팔리는 상황 속에 4번 미스터 켈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한 마리씩 더 설명하죠. 중앙 최강입니다. 저는 그 핫 커맨더라는 마필은 추천 안 합니다. 8번 저는 그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중앙 최강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어요. 감량 4kg입니다. 자 계산적으로 제가 따져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자 9월 13일 날 이 녀석이 천중왕이 52kg 중앙 최강은 56kg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천중왕이 54kg고 중앙 최강이 51kg입니다. 그렇죠. 부담 중량으로 차이를 따진다면은 예. 몇 킬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그렇다고 뭐 이 녀석이 절대로 뒤에서 광팔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전개 앞에 좋아요. 갑니다. 전개 좋아요. 앞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6번 중앙 최강은 꼭 9번에 그렇죠. 붙여서라도 꼭 공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장 의원님은 8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8번. 그렇습니까? 네, 안 봅니다. 그렇지. 근데 들어오면 틀려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2번을 오히려 봅니다. 그 오히려 낫죠. 걔가. 자, 왜냐면은 이 예. 녀석은 부담 중량이 예. 좀 늘었다 하더라도 네. 전개상으로 상당히 앞선에 좋습니다. 움직이는 예. 마필이기 때문에 예. 이번 경주는 뭐 그렇죠. 9번 천중왕이 그렇죠. 뒤에서 광팔고 취입 못한다면은 그냥 앞선에서도 의외로 끝날 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2번 강호 드라이브를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9번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자 9번을 놓고 강백호가 추천드린 4번 2번 오영열 기자의 6번 중앙 최강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막권으로 압축을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8번까지 잘라드렸으니까 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죠. 3번도 잘라야죠, 뭐. 3번 레드오커 예. 얘도 자르자고. 뭐. 얘도 근데 얘는 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자를 필요가 없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너무 또 자른다고 해서 들어오면 욕하시니까 그 정도 하나만, 마필만 예, 그렇습니다. 자, 추천을 드리겠고 자 11경주 예. 1600m 마지막 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경주 현장에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 예. 그라지오 자르고 승부 세나 놓고 막 화가 났는데 자 이번 경주는 2번 지복만세 대가리 팔리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백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뭐 가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마필이고 3군에서 2군으로 승군하려면은 역시 뭐 서력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2번 지복만세 자르고 때렸습니다. 왜냐? 아, 그렇습니까? 공백도 그렇죠. 있었고 요배통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에 용근이가 자 용근이 얘기 한번 해야죠. 네, 지난주에 15번 탔습니다. 그렇죠. 몇 번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전패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요일 마지막 5경주였죠. 네. 거기 스프링 날도 그것도 사실 어떻게 운이 안 좋게 뭐 팬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기 딱 좋은데 패출하고 패출을 이렇게 피났답니다.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문제고.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야죠. 그렇다고 이번 지난주에 주에도 뭐 긴가민가는 좀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욕 많이 얻어먹었을 겁니다. 잘 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2번 지복만세는 뭐 이번에 김지열 마주께서 용근이를 다시 태운 걸 본다면 또 충분히 한번 승부를 그렇죠. 던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과연 현장에서 1번 퀸트와치 19주 만에 나오는데 네. 요거 이천 기수가 지금 2주 전부터 조교를 해놨는데 그래도 오크스페 대상 경주 앞에 갔다가 말이야. 그렇죠. 자 요것도 은근히 잘 뛸 것으로 예상이 하는데 전개도 좋고요. 점수가 있었다면은 이미
대상 경주 나갔죠. 나갔죠. 근데 뭐 없어서 지금 못 나가. 열창으로 인해서 큰 그렇죠. 병력도 아닙니다. 뭐 열창으로 해서 나왔는데 1번 퀸트와처 전개 레이스 좋죠. 전개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 10번 마린원. 자 직전에 감량으로 이빠이 앞에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앞에 못 나가죠. 뭐 앞에 가는 마필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자를까요? 자 자르지는 못하죠. 자르지는 못하는데 뭐 현장에서 2번, 10번, 예. 1번, 7번 벌마 소년도 전개상으로 따라오는 전개고 뭐 5번 크라이밍도 뭐 선두권 후미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배당을 노리려면 2번이 부러져야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강력하게 팔리기 때문에 2번을 놓고 막권 조합이 그래도 유리한 공략 배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 설명드려봤자 뭐 시간만 가니까 2번을 놓고 때려보자고.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10번은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요번에는 왜 그러냐면은 얘는 타고 넘어가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선행을 못 나가는 거 아시죠? 선행 못 나가죠 이번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 퀸차트도 역시 전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지복만세가 느리다고 보십니까? 빠르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느린 말은 그렇게 아니죠. 느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영광의 태풍이란 마필도 사이즈는 사실 얘가 위입니다. 사실은 공백이 있지만은 여러모로 봤을 때는 요 마리논이란 마필이 조금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간 그렇죠, 마필. 예. 자 이번 경주는 2번, 10번, 1번 거기에 7번 벌마 소년까지 팔리는데요. 자 큰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2번을 잘라야 큰 배당을 노리실 것이고 네. 자 어느 정도 적중의 의미로 간다면은 2번을 놓고 1번, 7번, 10번 이렇게 세 마리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금요경마 마지막 10일경주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자 현장에서 오영률 기자의 6경주와 9경주 강백호의 7경주 8경주 현장 속보를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현장에서 또 방송 추천드린 마필들 최종적으로 컨디션 체크를 꼼꼼하게 한 이후에 이길 수 있는 마블을 가지고 경마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죠? 뭐 열심히 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주 금요경마 꼭 대승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